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봄에 정말 정신없이 굉장히 어색하게 여기서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새 코로나가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어, 마스크를 안 쓰고 생활한다는 게 어색해졌죠.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적응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영상을 찍으러 올라오는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왔더라고요. 참 세월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프라인 미팅이 너무 그리운 시간이었기도 하고요. 정말 필드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사업했던 그 시절도 굉장히 그립거든요. 어,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불편함들도 있었고 또 새로 적응해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 코로나라는 게 잠깐의 쉼표, 일시정지를 이렇게 뭐 클릭을 했다는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동안 급하면서 중요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가 잠깐 이렇게 일시정지가 되면서 좀 덜 급하지만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었고요. 아이들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춘기 두 아이의 고민과 또 그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같이 많이 가지면서 가족 간의 우애가 더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엄마와 좀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건 또 코로나 덕분에 받은 또 선물이기도 하거든요. 자, 오늘은 그 중에 하나로 중요하지만 조금 덜 급해서 계속 알면서 미뤘던 것 중에 하나인 어린이 성장 프로그램을 제가 들고 여러분 만나러 왔거든요. 자, 오늘은 뉴트리 키즈 성장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러 왔습니다. 자, 이 첫 화면에서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아이들 성장에 관심 가지셔야 될 시기고요. 나는 우리 아이가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 비주얼이 다른 것도 다 훌륭하지만 비주얼까지 훌륭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있으신다면 지금부터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요 가을, 겨울에 키 키우는 영양을 충분히 넣어주면 이거 만물의 성장하는 원리와 똑같거든요. 사람도 가을, 겨울에는 영양소를 많이 저장하려고 하고요. 봄, 여름에는 그 저장된 영양소를 먹고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내고 키도 그때 쑥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새학기가 시작될 때 갑자기 바지단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애가 키가 컸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지금 키 성장도 준비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또 어린이 성장 프로그램 같이 공부하시면서 우리 아이의 성장 같이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첫 화면으로 프로포즈를 띄웠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성장, 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엄마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요, 본인이 원해야 잘하는 일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누가 부자가 되냐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부자가 되죠. 누가 피아노를 잘 치냐면, 피아노를 잘 치고 싶은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치죠. 공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욕구가 크고 본인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었을 때 잘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유독 이 키 성장만큼은요, 부모가 동기부여되지 않으면 안 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장 프로그램은 꼭 부모님이 먼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키 성장이 타이밍이 이 골든 타임 커야 되는 골든 타이밍이 있기 때문인데 그 골든 타이밍은 부모가 챙겨줘야만 가능한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 성장 프로그램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저는 이 성장 프로그램을 그래서 부모님께 프로포즈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굉장히 멋진 연인이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려면 마음속으로 좋다는 것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결혼은 성사가 잘 안 되잖아요. 결정적일 때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야 되잖아요. 이 성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이거예요. 키 성장은 내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거든요. 우리 아이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거든요. 근데 유전키는 이미 아이가 선택해서 태어나온 게 아니라 부모님을 선택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유전키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키성장이라는 게 잘 보면 살면서 사람이요. 나중에 바꿀 수 없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지금 못해도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면 뭐 학벌이라든지 뭐 돈을 버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을 관리하는 것들도 지금 당장 못해도 시간 지나서 또 할 수 있는 건데 유독 이 키만큼은요 커야 될 때 크지 않으면 나중에 억만금을 들여도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키만 키워두고 나면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내 아이의 스펙 관리 아니면 내 아이의 성장 관리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키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 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엄마이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키 성장을 제대로 알면 유전 키보다 10cm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가능성이 있는 지금 시작하는 게 맞고요. 내 아이 키를 5cm만 더 키워도요, 연봉이 훅 달라집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달라집니다. 인정 못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인정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아이 결혼할 때 살림미천으로 쓰라고 통장 1,000만 원짜리 통장 하나 주느니 지금 그 아이에게 지금 투자해서 키를 10cm 더 키우는 게 훨씬 더 큰 재테크라는 거, 그리고 아이에게 정말 평생 쓸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거. 같은 조건에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정말 인정하기 쉽지만 비주얼 좋은 사람들이 항상 더 유리한 곳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는 이 차별을 굉장히 또 많이 당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키만 키워두면 나머지 외적인 모습 다 바꿀 수 있죠. 성도 바꿀 수 있고요. 외모도 다 바꿀 수 있고 몸매도 바꿀 수 있는데 키만큼은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키는 커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든 타이밍이 있는 성장이 바로 키 성장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대비 최고의 효율성이 키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가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저 이 두 배우의 얼굴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너무 잘생겼잖아요. 두 사람 다 정말 완벽하게 제 아들이 저렇게 생기기를 바랬는데 저렇게 안 생겼습니다. 근데 정말 완벽할 정도로 조각 미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사람의 기럭지 차이가 20cm가 넘게 납니다. 그냥 딱 봤을 때 물론 훌륭하지만 이왕이면 다홍 치마라고 키까지 컸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옆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도깨비 이후로 공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공유의 저 멋짐도 훤칠한 키에서 그리고 그 키가 받쳐주는 옷에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인정 안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 배우들이 탑스타가 됐는데 분명히 저는 키가 한 몫을 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어, 다음 화면으로 좀 넘겨주세요. 안 넘어갑니다.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은 신문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키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키 큰 아이가 연봉이 20%에서 30%더 많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아이가 사회초년생이 되어서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 하면 키 작은 아이와 키 큰 아이의 연봉이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사실은 이 키 키우는데 타이밍만 잘 알면 1,000만 원까지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근데 평생 연봉 1,000만 원씩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제가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짜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자격증을 준비했고 성적을 맞췄었고 그리고 이 웃는 연습 1년 동안 제가 미소 짓는 연습을 해서 웃는 연습까지 다 했는데 키가 160이 안 된다는 이유로 원서를 한 번도 써보지 못했거든요. 키가 160이 안 돼서 저한테는 귀에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보다 월급이 한 30만 이상 차이 나는 곳으로 더 작은 곳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유독 키 때문에 차별을 받아봤기 때문에 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엄마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 딸을 낳았을 때 유전키는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키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알아봤고 그게 77%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너무 기뻤었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평균 남자 키와 여자 키에 대한 데이터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전체 평균으로 보면 여자는 157.1이고요. 남자는 170.6이에요. 그리고 20대들 굉장히 클 것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 성인들의 키 평균 키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여성 평균 키가 161, 남성 평균 키가 17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안 크죠. 근데 원하는 키는 어느 정도를 원하냐면 가장 이상적으로 원하는 키가 남자들은 183에서 185를 원하고요. 여자는 168에서 170 정도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면 평균 키보다 10cm 이상은 다
키워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유전키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정확한 키를 넣으셔야 돼요. 앞바퀴 169면 다 170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169를 넣으셔야 됩니다. 엄마들 158이면 다 160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아니고요. 158 넣으셔서 아들은 6.5를 더하고 딸은 빼기 6.5를 빼면 그게 우리 아이 나누기 이렇게 해서 앞바퀴와 엄마키 나누기 2를 해서 6.5를 더하면 아들의 유전키가 되고요. 딸은 6.5를 빼면 딸의 유전키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의 유전키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유전키가 이만큼 컸을 때 진짜 내 마음에 쏙 드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거 딱 공부하고 나서 유전키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173이 나왔고요. 저희 딸이 158이 나오더라고요. 만약 유전키만큼 컸을 때 내 마음에 들까? 아들, 딸은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저는 제 아들이 185까지 컸으면 좋았겠고 우리 딸은 168까지 컸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거는 성장 자가 진단표라는 건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평균 나이에 지금 현재 표준 신장 그리고 경계 신장 저신장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만 10세가 되었을 때 저기 보면 여학생의 표준 신장은 140.6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 140.6cm 정도는 커야만 표준만큼 따라가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표준 신장을 따라가고 있으면 이 아이가 유전키만큼 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유전키도 160밖에 안 되고 엄마 아빠 유전키는 158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그때 몇 cm였냐면 134였어요.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하고 왔는데 그러면 유전키도 작은데 지금 성장도 표준보다 훨씬 못 미치게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덜컥 되는 거예요. 158보다 못 크면 어떡하지? 제 마음에는 안 들었거든요. 적어도 저보다 10cm는 더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결단을 하게 됩니다. 모든 학원을 다 끊고 아이 키 성장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과 제가 4월 5일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4월 5일 식목일 날 모든 사람들이 나무 심으러 갈 때 저는 저희 아이 키를 심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아이와 함께 키 성장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장 자가 진단표를 보시면서 내 아이가 지금 표준 신장에서 어느 정도 크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이대로 그냥 놔둬도 괜찮겠다. 이건 안 되겠다. 성장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키 성장은 골든 타이밍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 골든 타이밍이 중요하냐면 성장판이라는 게 평생 열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성장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들어갔을 때 충분한 성장이 일어나는데요. 성장판이 닫혀버리면 내가 100%의 조건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 절대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성장판이 열려 있다가 1차 급성장 시기, 2차 급성장 시기 두 번을 거치고 나면 이제 어른이 되면서 성장판은 닫혀버리거든요. 근데 저 성장판은 어디서부터 닫혀 올라가기 시작하냐면 발가락부터 닫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손가락이 닫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키성장을 하면 다리가 길어집니다. 롱다리가. 근데 간혹 보면 나는 군대 가서 컸어 라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보면 거의 대부분 허리가 길어요. 그래서 앉은 키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왕 키울 거면 롱다리로 키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요? 그래서 그 성장의 골든 타이밍은 무릎과 대퇴부에 성장판이 열려 있는 어린 시절에 키를 키우는 게 골든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골든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성장 호르몬이 저렇게 성장판이 열려 있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해야만 보통 성장보다 훨씬 2배 이상의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기가 그냥 확인해 보시려면 아이를 키울 때 갑자기 발 사이즈가 굉장히 커질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신발을 사면 뭐 한 번 사면 1년 이상 신고 뭐 딸아이 같은 경우 2년씩도 신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 발가락 성장판부터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발이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발 크면 키 큰다라는 말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을 키워보니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넘어갈 때 신발을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야 되더라고요. 발이 얼마나 빠르게 자라는지 너무 놀랬거든요. 250에서 280까지 그냥 자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300mm를 신거든요. 발이 엄청나게 자랐죠. 발의 성장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발이 자라지 않으면 무릎에서 대퇴부의 성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리가 쭉쭉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 아이 성장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도 찾기 어려우시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될 때 굉장히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아마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을 했을 거고요. 키에 관심은 많은데 아직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에는 그 냄새가 뭔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되면 호르몬이 돌기 시작하면서 머리 밑에서 굉장히 심한 냄새가 나거든요. 반드시 한두 번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샤워하고 머리 감고 나온 아이를 다시 목욕탕으로 보내면서 머리 다시 감고 나오라고. 왜 머리를 안 감고 나왔냐고. 그러면 아이들은 억울하다는 듯이 머리 잘 감고 나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을 때. 그래서 감고 바로 나와도 머리에서 아저씨 냄새 같은 이상한 냄새 있죠, 그죠? 약간 꼬리꼬리한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때가 골든 타이밍이에요. 키 성장을 시작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왜 이 황금 타이밍을 놓치냐면 부모님 세대보다 2, 3년이 빨라졌어요. 우리 지금 40대, 50대의 부모님들은 언제 키가 컸냐면 여자분들은 중학교 가서 컸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조금 늦게 크신 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컸을 거고요. 남자분들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조금 늦게 크신 분들은 아마 군대 가서 크신 분들도 계실 건데 발육 전체가 다 빨라지면서 호르몬 분비도 훨씬 더 빨라지고요. 그리고 성조숙증도 굉장히 이제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먹는 먹거리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도 부모님 세대보다 2, 3년이 더 빠르게 분비되는 시기도 2, 3년 빨리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골든 타이밍은 언제냐면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이 거의 골든 타이밍이고요. 조금 늦게 크는 아이들이 5학년, 6학년이고요. 남학생들은 초등학교 5, 6학년, 조금 늦게 크는 아이들이 중학교 1, 2학년.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중학교 가서 크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이제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친구랑 다니는데 뭐 10cm, 20cm 차이 나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제서야 뭐 한의원을 간다든지 병원을 데리고 간다든지 이것저것 막 찾아보는데요. 제가 수없이 많은 필드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중학생 절대 못 키웁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키우는 방법을 몰라서 못 키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어떤 말도 듣지 않아요. 특히 누구 말을 안 듣냐면 부모님 말을 죽어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가 정말 잘 커야 되는 시기는 맞는데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영양소와 잠인데 이 두 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거든요. 핸드폰을 뺐으면 때립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강제로 뺐을 수도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지금이라도 마지막 골든 타임이니까 우리 아들 키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상담받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키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 아이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못 크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언제 철이 드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 아니면 대학교 가서 다시 크고 싶어 해요. 그때는 엄청 크고 싶어 하는데 안 큽니다. 성장판이 다 닫혔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키가 다 커도 175 미만이야, 아들. 딸 같은 경우는 165가 안 넘어갈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생각되신다면 어릴 때부터 조금씩 키워놓는 게 확실한 방법이고요. 초등학교 때 학원 몇 개만 끊어주면 충분히 그 돈으로 키 성장할 수 있거든요. 저는 키가 스펙이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평생 평생 가지고 가면서 쓸 수 있는 스펙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요 타이밍을 잘 체크하셔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망 아니에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아니고요. 77%는 태어나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충분히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아이가 키가 작다는 것은 100% 부모 책임 맞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 어렸을 때 본인이 키가 왜 커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키 크는 방법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성장 프로그램만큼은 부모님의 욕구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77%는 부모의 관리 소홀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것만큼밖에 못 크는 거기 때문에 꼭 이 정보를 많이 알려주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전키는 23% 정도거든요. 나머지 77%는 태어나서 충분히 관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환경적인 부분이 26% 정도 차지하고요. 운동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0%. 그리고
운동과 잠 같이 합쳐서 20% 정도. 그리고 키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성장의 재료가 되는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영양이 30%를 넘어가거든요. 이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었을 때 유전키보다 10cm 이상 충분히 클 수 있고요. 이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유전키보다 10cm 못 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아이들은 클 거야 라고 자만하고 계시는 분들, 생각보다 부모님보다 안 크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영양을 균형 있게 먹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들은 관심이 없으면 전체가 다 예전보다 나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즘 ABO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아메의 젊은 리더들은 우리 때보다 훨씬 즐겁고 스마트하게 살죠. 언택트. 언택트라는 디지털 방식에 맞춰 자신의 생활을 즐기면서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죠. 요즘 ABO들 멋있죠? 대단해 정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고 우리 때보다 더 많은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고 와우, 답변도 바로 오네요. 요즘 친구들 참 스마트하죠? 우리 때 이런 게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가끔은 부럽기도 합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요? 걱정 마세요. 저도 합니다.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Work and Life Balance. 아시죠? 어라벨. 자신의 삶을 즐기며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요즘 ABO들. 그들 덕분에 아메이의 포텐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해 주세요. 더욱 달라질 아메이의 30년. 아메이. 환경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장에서 26%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 이제 상담하면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성장 프로그램대로 영양제 잘 먹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크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환경이나 수면 관리를 같이 했을 때 내가 원하는 10cm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잠자는 거랑 환경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영양만 넣었을 때는 30% 정도라는 거. 그래서 그거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요. 환경은 면역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관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양이라는 게, 성장에 들어가는 영양소라는 게 생명을 지키고 남아야만 키로 가거든요. 키 성장은 생명과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영양소들은 제일 먼저 면역을 지키는 데 씁니다. 그리고 면역을 지키고 쓰고 남았을 때 그게 나머지 부분으로 가는데, 성장 호르몬이 나올 때는 그 남는 영양소가 모두 키 크는 대로 다 가거든요. 그래서 면역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기와 물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냥 숨만 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거나 아니면 밤에 비염 같은 게 있어가지고 환경이 좋지 않아요. 미세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잘 경우에도 성장 호르몬 분비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이 방 공기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식물도 보면 비가 잘 많이 내리고 물이 많은 곳에 있는 식물들이 키가 잘 크거든요.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있는 식물은, 같은 소나무도 보면 그러니까 가뭄이 들고 비가 잘 내리지 않고 이렇게 좀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소나무는 옆으로 잘 자라잖아요. 근데 환경이 좋은 곳에 있는 소나무들은, 저 소나무가 그렇게 쭉쭉 자라는 줄 몰랐었거든. 엄청 키가 크고 엄청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더라고요. 근데 사람도 똑같거든요. 이런 환경이 다 갖춰진다 하더라도 충분한 물을 먹어주지 않으면 성장에는 분명히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키 성장에서 부모님들이 영양이나 다른 부분들은 다 신경 써서 챙기는데 물을 의외로 잘 챙기지 않아요. 성장에서는 미네랄이 엄청 중요한데,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 도시락 싸서 보내줘야 됩니다. 아이 키를 키우기 위해서 뭔가 투자를 했다면 결과물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음식 부분에서 인스턴트를 너무 많이 먹여요. 예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키성장 상담을 받고 성장을 해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비염이 엄청 심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아토피 비염이 심한 아이들은 유전기보다 못 클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늘 면역 질환에 시달리거든요. 몸이 항상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신경 써서 챙겨 먹지 않으면 쓰고 남는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키로까지 갈 영양소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유전기보다 훨씬 못 자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장이 좋지 않거나 아토피 비염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성장까지 끌고 가시려면 항상 주의 깊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으면 몸에서 영양소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알러지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 엄마 같은 경우에는 성장 프로그램을 하는데 먹어도 키가 하나도 안 커요. 이런 이제 이야기 피드백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1cm도 안 컸었거든요, 정말. 그런데 보니까 이제 부모가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 간식이 매일 과자에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토피가 끊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담을 해드리고 먹는 음식에서 성장으로 보내야 되는 영양소들을 다 뺏기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절대로 키를 못 키운다. 근데 왜냐면 부모님들도 키가 굉장히 작아서 아이 유전키가 아들이었는데도 163가 5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라고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 이 음식 관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애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소모가 되지 않게 키 성장할 동안만이라도 아이 먹거리 특히나 이렇게 비타민과 미네랄을 방해하는 흡수를 방해하고 소모를 많이 하는 이런 트랜스 지방이나 인스턴트 음식들은 최대한 우리 아이들 먹지 못하게 안 먹게 아니면 작게 먹게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을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장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비싼 영양소를 먹인다 하더라도 산삼을 먹어도 장이 나쁜 사람 흡수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영양소가 몸으로 들어가서 성장까지 가야 되는데 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 관리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아토피나 비염이 있는 아이들은 장 누수가 있거나 태어날 때부터 장이 좀 안 좋은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장 관리 어릴 때부터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은 단기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리를 충분히 공부하셔서 이왕이면 어릴 때부터 관리해 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20%를 차지하는 것은 운동과 수면이거든요. 특히 수면이요. 수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될 때는 잠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내가 크고 싶어도 크지 않거든요. 우리 몸은 호르몬의 명령만 받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 안 크고 싶어도 커야 돼요. 호르몬이 그렇게 키 크라고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될 때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잘 분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잠이에요. 수면의 질이거든요. 근데 그 수면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잠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안타깝게도 성장 호르몬 저기 그래프 보시죠.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비되죠. 일찍 자야 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일찍 안 자죠. 핸드폰 때문에. 그래서 중학생들 키 키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영양을 아무리 제대로 채워도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서 크라는 명령을 안 내리는 거거든요. 잠을 안 자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안 되고 살이 굉장히 많이 찌거든요. 근데 또 비만은 성장 호르몬이 아니라 성 호르몬을 빨리 분비시켜 버리기 때문에 살찐 아이들은 키가 충분히 크기 전에 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그냥 성장이 빨리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성조숙증을 걱정하는 어머님들도 제가 성장 프로그램을 해서 성조숙증을 늦추는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차라리 성장 프로그램을 해서 체지방을 빼주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키도 크면서 성조숙증이 이렇게
오다가 딱 멈춰지고 생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게 잠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엄마의 권위가 조금 먹히는 시기거든요. 핸드폰 이렇게 강제로 뺐어도 그렇게 반항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골든 타이밍을 초등학생으로 잡은 거고, 잠자는 거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잘 재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 거를 많이 먹거나 살을 많이 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이들도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키 성장할 때는 저는 정말 부탁드릴게요. 정말 제대로 성장 골든 타이밍일 때 우리 아이 키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면 한 1년 정도는 학원 조금 끊어주셔도 되거든요. 사실 지나고 보면 초등학교 때 보내는 그 학원이 그 아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는데, 그 시기에 그 아이를 키울 때 부모 마음은 한 1년 학원 끊으면 우리 아이가 바보가 될 것 같거든요. 사회에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 그리고 일찍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충분히 좀 이렇게 뛰어놀 수 있게 해서, 저는 저희 딸아이 4학년 때 키 성장 시작할 때 저거 철저하게 했었거든요. 일찍 재우고 모든 학원을 다 끊어주고 딱 운동 하나만 보냈거든요. 근데 아이에게 어떤 운동 할래 했더니 댄스를 배우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춤추는 학원을 보내주면서 1년 동안 그 학원비를 가지고 충분한 영양 섭취를, 이게 영양제를 먹이면서 키 성장을 했는데,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2cm씩 정확하게 이렇게 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유전키보다 훨씬 더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20%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자, 여기서 요 원리를 잘 아신다면 1년에 들어가야 될 돈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키가 작아서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병원 치료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주는 게 뭐냐면 성장 호르몬제 이렇게 주사제를 주거든요. 약이나 주사를 맞게 되는데 그거 싹 다 인공 호르몬이거든요. 저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마루타를 시키는지. 사실은 이 인공 호르몬이라는 건 외부에서 들어온 호르몬이기 때문에 키 하나만 키우기 위해서 넣어서 키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내 몸 전체의 호르몬 균형을 이게 망가뜨리기 때문에 몸 전체의 밸런스가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들어온 호르몬 때문에 이 아이가 커서 10년, 20년 후에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지 아직 아무도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호르몬제를 그냥 먹는 것도 무서운데 주사제로 그것도 어쩌다 한번 맞는 것도 되게 겁나는데, 그런 일주일에 몇 번씩 맞히는 걸 보면 너무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잠 잘 재우면 1,000만 원도 아낄 수 있고 내 아이들 마루타 안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양입니다. 키 성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내가 병원에서 호르몬제 맞아가면서 이렇게 약 먹어가면서 1,000만 원을 들여도 절대 의사 선생님이 관리해주지 않는 거 우리 아이의 식단이거든요. 그렇게 호르몬이 충분히 돌아서 키 커 하고 명령을 준다 하더라도 커야 될 재료가 없으면 못 큽니다. 성장에 커야 되는 영양소들은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크는 게 아니라 키를 크게 하는 거, 뼈가 이렇게 길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은 따로 있어요. 그 영양소들을 충분히 먹어줬을 때 뼈가 길이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양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나는 영양제 같은 게 싫다, 그냥 옛날에 밥만 잘 먹고 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맞아요. 잘 먹으면 잘 크는 거 맞거든요. 영양을 충분히 골고루, 그리고 장이 나빠지지 않는 좋은 음식을 먹이면 되는데, 우리 아이에게 매일 하루 3끼 이렇게 육회, 공군,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무기질이 충분히 들어있는 영양소를 매일 하루 3끼씩 골고루 먹일 수 있으면 이렇게 먹이시면 됩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이제 음식하는 게 자신이 없고 저렇게 먹일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안전한 유기농 원료로 된 이런 영양소의 도움을 받아서 먹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걸 선택하시든 아래 식단을 선택하시든 그건 부모님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아래에 있는 식단을 선택해서 우리 아들, 딸을 다 키웠거든요. 그 31% 차지하는 영양에 대한 부분 알려드릴게요. 자, 성장 솔루션에서 어떤 영양소들을 먹어야 키가 크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장부터 관리해줘야 돼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에서 흡수를 해내지 못하면 내가 먹인 영양소가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장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들어갑니다. 유산균이나 식이섬유 같은 게 성장 제품, 솔루션 제품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면역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필요한 면역을 지키는데 필요한 영양소인 종합 비타민, 무기질을 반드시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장기에 면역도 올리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도와주는 불포화 지방산, 그러니까 오메가3 종류나 DHA 같은 불포화 지방산 필수 영양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뼈의 길이 성장을 돕는 거는 보통
하루 필요한 영양소보다 한 3배 이상을 먹어줘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칼슘과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그리고 성장을 도와주는 비타민 B군 같은 영양소들이거든요. 이 영양소들은 평소보다 2~3배를 충분히 먹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양소들이 이제 뼈의 길이 성장을 돕는 영양소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단백질을 먹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음식으로 먹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은 단백질의 근본이 계란 아니면 고기죠. 두부로 먹이려면 하루에 우리 아이에게 두부를 5모 정도 먹여야 돼요. 4모에서 5모씩을 매일 먹여야 되는데 그걸 먹어낼 수 있는 아이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계란이나 고기로 그렇게 많은 단백질 필요량을 먹이면 살이 굉장히 많이 쪄요. 아무리 지방을 빼고 먹는다도 지방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식품의 형태로 단백질을 먹인다면 이 단백질도 먹이기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너무 감사한 거는 신제품이 나왔어요. 단백질 그 배지밀처럼 배지밀 맛이 나는 보리 맛이 나는 단백질 너무 맛있더라고요. 14g 그리고 쿠키로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 성장에 이렇게 맛있게 단백질이 나와서 훨씬 도움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못 먹어내면 사실은 몸만 건강해지지 내가 원하는 만큼 뼈 길이 성장은 가지고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단백질을 잘 먹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성장을 도와주는 영양소에 비타민 B군들이 그 역할을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비타민 B군들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B군 꼭 챙겨 드셔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골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보니까 2차 성징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보통 남자아이들은 이제 키 성장이 끝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겨드랑이에 털이 나면 거의 다 큰 거예요. 2차 성징에서 제일 처음에 음부에 털이 먼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기고요. 그게 지나고 나면 겨드랑이에 털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장이 거의 이제 멈춰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생리가 시작하면 가장 많이 커야 되는 시기에서 이제 한풀 꺾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리 시작하고 1년, 2년쯤 되면 성장은 거의 멈추거든요. 근데 내가 기다리다가 골든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2차 이제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키가 작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급성장 시기 놓쳐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렇게 성장을 증폭시켜주고 도와주는 영양소인 갈리 비타민이나 셀레늄이나 카로틴 같은 영양소들과 같이 한 번에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해서 영양소로 넣어주면 그냥 그대로 낳아줬을 때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많이 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놓치고 있는 키 성장의 최고의 골든 타이밍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사춘기 접어들기 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에 키가 가장 많이 큰다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부모님들도 몰라서 놓치는 골든 타이밍은 언제냐면 태어나서 36개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보통 이제 키 클 때 운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잘 자고 열심히 운동한다 하더라도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특히 한참 자라야 되는 아이들의 성장판에 영양이 부족할 경우에는 운동이 오히려 성장판을 약하게 해서 부작용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놓치고 있는 골든 타이밍 생후 만 3살까지 36개월까지 이때에 아프지 않게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시기에 영양이 부족하거나 자주 아파서 이제 병치레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세포수 자체가 부족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2차 성장 급진기에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원천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 36개월까지 최대한 병원을 데려가지 않고 약을 먹이지 않고 안 아프게 키우는 게 성장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신할 때부터 사실은 기성장을 준비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물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성장에서 건강한 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이 스펙 때문에 평생 먹고 살 것 때문에 엄마들이 공부 엄청 많이 시키고 뭐 자격증 이런 거 따는 거 그다음에 뭐 영어, 수학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비주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가 평생 가지고 갈 비주얼이기 때문에 저는 공부보다 공유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 잘하는 공유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자, 저희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딸아이예요. 요거보다 더 작을 때 제가 키 성장을 시작했었고요. 요렇게 우리 딸은 키 성장 시작하고 나서 4학년 때 시작해서
정확하게 1년에 12cm씩 2년 연속으로 계속 크더라고요.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163 정도 됐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확실히 안 자더라고요. 그때 키를 키우려고 하다가 아이하고 굉장히 관계가 나빠졌거든요. 문을 잠궈버리고 문을 안 열어주고 핸드폰을 뺐을 방법도 없더라고요. 그거 다 제 경험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다시 크고 싶어요. 168까지 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단백질을 엄청 챙겨 먹고 있거든요. 일찍 자려고 애를 쓰고 약간 사춘기가 이제 지나갔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본인도 한참 더 클 수 있는 시기에 엄마 말을 안 듣고 영양제 먹으라니까 일부러 가방에 숨기고 다니다가 화장실에 버려버리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다 나눠줘 버리고. 그래서 너무 속이 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타임이 지나가고 나서 생리한 지 2년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많이 크면 한 3cm 정도 더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3cm라도 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더 크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아이는 제가 미숙아로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잘 키우고 싶었던 키라도 진짜 많이 키우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제 욕심보다 더 많이 자라줬어요. 그래서 키가 다른 아이들보다 다 컸기 때문에 평소 계속 컸기 때문에 키 성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도 한 번은 성장 프로그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이와 함께 6개월 정도 프로그램 그대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1년 만에 18cm를 커버리더라고요. 이건 정상적인 발육 상태에서는 18cm까지 이렇게 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전키보다 10cm가 훨씬 더 큰 한 1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사진보다 훨씬 더 많이 커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성장 프로그램 아이들하고 이렇게 상담하실 때 반드시 인바디를 측정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인바디를 측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달에 1cm 크는 거 굉장히 많이 크는 것 같은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컸는지 안 컸는지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부모님들은 뭔가 이렇게 돈을 들였기 때문에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학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엄마가 가르치거나 스스로 공부할 때는 아이에게 기대를 하지 않다가 뭐 피아노 학원이라도 아니면 영어 학원이라도 보내고 나서 아이에게 뭔가 이렇게 학원비라는 그 투자를 하고 나면 기대치를 가지잖아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영어를 잘하나? 피아노를 어디만큼 치나? 이렇게 기대치를 가지잖아요. 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투자가 들어가고 나면 부모님들은 모두 다 기대치를 가져요.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게 맞는 뭔가 결과물들을. 근데 한 달에 1cm 굉장히 잘 크는 건데 육안으로 봤을 때 1cm가 안 컸다고 생각하는 거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인바디를 측정해서 아이의 성장 상태를 부모님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코로 다칠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장이 안 좋았거나 영양소가 부족했던 아이들은 성장 프로그램이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키가 크지 않고요. 부족한 면역부터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성장 프로그램이 끝나고 그 후에 자란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먹자마자 크기를 바라는 거죠. 부모님들은. 네, 이 인바디를 재면 몸속에 부족했던 영양소가 채워지는 게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눈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요. 먹은 대로 쓰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몸이 나빠질 리가 없고요. 내가 나쁜 음식만 먹었는데 몸이 좋아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인바디를 측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이제 성장 프로그램을 끝내고 나서 성장 곡선에 보면 평균 신장이 50에서 7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인바디를 측정하면 우리 아이가 지금 또래 아이 평균 키에서 몇 프로 정도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50% 정도 되면 유전키만큼 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는 50에서 75%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전키보다 한 4, 5cm 더 클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성장 프로그램을 하면 정확하게 이런 결과물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키는 커요. 체지방은 줄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이 37.1%에서 28.8%로 필요 없는 체지방은 확연히 많이 줄었던 게 표시가 나죠. 그리고 키는 쭉 올라가면서 골격근량은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래프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곡선이 75에서 90%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이대로 가면 이 상태로 그대로 큰 변화 없이 간다면 유전키보다 한 10cm 이상 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아이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도 153에서 시작해서 160까지 6개월 동안 7.3cm가 컸죠. 근데
자, 요 앞에 있는 아이와 비교했을 때 이 친구는 1년을 해서 아마 8cm 정도가 컸는데 이 친구는 6개월 만에 7.3cm가 컸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체지방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성장 프로그램 영양소가 들어가면 면역부터 지킨다 했잖아요. 필요 없는 체지방을 빼는데 영양소가 먼저 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크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는 체지방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체지방 변동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바로 키로 영양이 다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키가 훨씬 더 많이 큰 케이스고요. 똑같이 이런 곡선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100%가 넘어가죠. 유전키보다 10cm 이상 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아이고요. 키 6개월 만에 한 달에 1cm씩 정확하게 컸고 체지방이 이렇게 줄어드는, 아마 성장 프로그램을 해보시면 똑같은 그래프를 만나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체지방은 줄어들고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채워지면서 키가 계속 이렇게 커 올라가는, 골격근과 키가 같이 성장하는 그래프를 만나게 되실 거고요. 자, 이 친구는 상담을 했는데 반드시 키 성장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비싸요 하고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던 케이스인데요. 잘 보시면 키가 129.5cm에 8.9세 초등학교 3학년의 남학생이에요. 앞에 우리 성장 발달표에 보면은 표준 신장 지금 134.6은 되어야 되는데 129.5면 표준 신장보다 훨씬 적죠. 여학생이에요. 남학생이에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커야 되거든요. 훨씬 적어서 이대로 놔두면 유전키보다 한 5, 6cm가 더 못 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 아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살찐 줄 모르는데 보면 영양에 키가 크려면 수분, 단백질, 무기질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근데 저기 보면 자기 몸에 필요한 평균치에서 거의 보드라인인 게 보이실 거예요. 체수분 15.8에서 19.3이 정상인데 15.8이에요. 아주 간당간당 붙어 있죠. 정상이라고 볼 수 없죠. 단백질도 보세요. 4.2에서 5.2가 표준치인데 이거보다 훌쩍 넘어가도 못할 건데 지금 4.2 겨우 저도 턱걸이 하고 있죠. 무기질도 1.46에서 1.78이 정상 범위인데 1.56이에요. 인스턴트를 굉장히 많이 먹고 좋은 영양소를 못 먹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체지방은요. 3.4에서 6.7이 정상인데 12.7이에요. 그 몸이 지방 덩어리라는 거죠. 이대로 놔도 만약 이 아이가 여학생일 경우에는 성조숙증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체지방량이 굉장히 많으면 생리를 빨리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엄마들이 뭘 하냐면 성장 억제 주사를 맞는데 저 절대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장 억제 주사를 맞으면 또 커야 될 때 안 큽니다. 그 억제 주사 때문에. 차라리 성조숙증이 와가지고 생리를 일찍 하는 게 걱정이 된다면 다 생리를 일찍 하는 게 왜 걱정이 되세요라고 물어보면 키 안 클까 봐요.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 지금 키를 키우세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지금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커야 될 거를 지금 그냥 한 2년 정도 땡겨서 일찍 키우세요.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에 키 성장을 하면 체지방이 줄어들면서 생리가 다시 늦춰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밑에도 보면 초등학교 4학년 표준 신장은 140.6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39.1이면 거의 표준 신장만큼은 커 있죠. 그죠? 근데 보면 영양소가 거의 없어요. 미달이에요. 미달. 이 상태로 놔두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될 때 영양소 부족으로 충분히 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인바디를 재보면 겉으로는 표시 안 나잖아요. 그냥 건강한 것 같고 잘 먹는 것 같지만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내 아이 몸속에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지금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급성장 시기까지 가지고 가는 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인바디 측정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 성장 상담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거든요. 언제 시작하면 가장 좋을까요? 우리 애가 너무 잘 안 먹어요.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영양제 먹고 나서 설사하고 배 아프다는데 이거 혹시 부작용 아니에요? 성장판 다쳤는데도 키가 클까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솔루션 노트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다 적혀 있으니까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이들 키 성장 유전적인 요인도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부모님의 마인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성장만큼은 부모의 패러다임에 달려 있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아이가 키가 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만 비싸요. 뭐 몰라서 못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키 크는 방법을 다 찾아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가난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되게 어렵게 사시는 분이었는데 아이 둘을 같이 키우고 싶다 해서 1,000만 원을 쓰시는 분을 제가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 비용이 너무 이게 한꺼번에 이 돈을 써도 괜찮을까요? 했는데 엄마가 3가지 직업을 가지면서 애를 키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직장을 다니고 번역 일을 하면서 밤에 또 요양보호사 일을 나가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161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키를 어릴 때부터 빨리 키우고 싶어 했는데 알아보니까요. 영양으로 키우는 거 이게 제일 돈이 작게 들던데요. 이러면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2아이를 같이 했던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저는 영어, 수학, 책 읽기처럼 키 성장도 꾸준히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영어 6개월 보내고 나서 아이 평생 영어 다 가르쳤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책 읽기 마찬가지다. 태어나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책을 읽히잖아요. 근데 저런 것처럼 우리 아이가 평생 써먹을 스펙 하나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성장 프로그램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투자 대비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키성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100% 실패하는 경우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필드 경험인데요. 어떤 경우에 실패를 하냐면 성장 프로그램이 들어갔는데 단백질을 못 먹여내잖아요. 아이가 못 먹는다든지 엄마가 의지가 약해서 단백질 빼고 다른 걸 먹여요. 실패합니다. 몸은 건강해져요. 비염이나 알러지는 좋아질 수 있는데 내가 원했던 만큼의 롱다리로는 성장하지 않은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먹이는 게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게 관건이고요. 그리고 필드에서 클로징 할 때까지 절대로 뭘 먹여야 되는지 미리 말씀해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님들이 선택해서, 왜냐면 성장은 전체적으로 아까 그 72%, 77%가 다 맞아야만 성장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 몇 가지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먹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성장도 아니라고요. 노력은 하는데 골든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에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반드시 프로그램대로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제가요 형편이 안 됐어요. 제가 뭐가 안 돼서요. 선생님 이 치료는 빼주시고요. 저거는 빼주시고요. 이거는 좀 작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성장 프로그램을 본인이 선택해서 하면 거의 100% 실패합니다. 그리고 한 달 결제해서 먹일게요 하시는 분들 100% 실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달 먹어서 키까지 가지 않아요. 최소 6개월 이상은 지속적으로 정상 용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영양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 달 먹여보다가 애들 잘 안 먹는다면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 달 먹인 것도 결국 효과를 못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단위로 한꺼번에 어차피 성장은 6개월에서 1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6개월 단위로 한꺼번에 결제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캐시백도 훨씬 큰 거고요. 그리고 알러지나 비염이 있는 아이들은 처음부터 안 커요. 면역이 좋아지고 나서 크기 때문에 상담하실 때 반드시 이 이야기를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중간에 또 계속 팔로우 해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먹였는데 안 큰다고 원망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급성장 시기가 아닌데 유전기가 너무 작아 하면 어릴 때부터 그냥 이렇게 영양요법을 통해서 1년에 1cm씩만 더 키워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급성장 시기가 갈 때 1년에 평균 커야 될 것보다 1cm씩만 더 키워놓어도 그게 합쳐지면 7년이면 7cm가 더 커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부부가 다 유전적으로 키가 작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릴 때부터 영양관리나 이런 환경관리를 신경을 써서 이 아이가 1년에 1cm, 2cm씩 급성장 시기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클 수 있게 관리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 아이의 키 성장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키 성장은 사실은 비용이 비싸다면 비싸지만 저는 결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비용 대비 어렸을 때 내 아이에게 투자하는 영양소잖아요. 키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영양이 충분한 아이들은 성격이 좋거든요. 공부할 때도 영양소를 굉장히 많이 쓰고 그 영양소가 키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한참 뇌세포가 만들어질 시기이기 때문에 뇌로도 가기 때문에 공부하는데도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는 게 저는 성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의 골든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진짜 하나밖에 없는 너무 귀한 자녀들이잖아요. 성장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이루어서 엄친아로 키우시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